아무리 살을 빼려 해도 살이 빠지지 않는다는 것. 단기간 살을 뺐다 하더라도 또다시 살이 찌는 요요에 시달리고 있었다. 살, 왜 노력해도 빠지지 않는 걸까? 빠지지 않는 살 때문에 고민이라는 60세 차장숙 씨. 겨울 추위가 심해지며 집에서라도 조금씩 운동을 하고 있었다. 살과의 전쟁을 펼치고 있다는 그녀의 가장 큰 고민은 팔뚝살과 뱃살. 젊었을 때는 잘 빠지고 그러더니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이상하게 살이 잘 안 빠지더라고. 살이 자꾸만 찌니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우울증까지도 올라온다니까요. 폐경과 함께 흔히 나이살이라 불리는 복부와 팔 위주로 살이 붙기 시작했다는 차장숙 씨. 문제는 그로 인해 건강 이상까지 찾아왔다는 것. 살이 찌다 보니까 허리 디스크가 생겼지. 관절이 또 이제 찢어져가지고 시술을 또 했지. 3년 전부터 고지혈증이 와가지고는 고지혈증 약을 먹고 있는데 완전히 살 때문에 건강이 무너진 거지. 살이 찌며 찾아온 척추 질환과 관절염. 그 때문에 무리한 운동을 할 수 없어 또다시 살이 찌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었는데 그녀가 왜 살이 찌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일상을 지켜보기로 했다. 그런데 너무나도 건강해 보이는 그녀의 밥상. 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살이 안 빠져요. 열심히 해도 안 빠지고 나름대로 식이요법도 해보고 뭐 이래저래 다 해봐도 살이 안 빠져요.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것 같아. 채소 위주로 식단 관리를 하고 꾸준히 운동을 하는데도 좀처럼 빠지지 않는 나이살 때문에 고민인 차장숙 씨. 그녀 외에도 살과의 전쟁을 펼치고 있는 사람은 또 있었는데 인상 좋은 웃음으로 제작진을 반기는 69세 전양임 씨. 156cm의 키에 체중은 72kg. 대체 그녀는 언제부터 살이 찐 걸까? 아우 그러지 않았는데 요즘에 더 부쩍 불어버렸어요. 3년 전에는 62, 3kg 나갔을 때 그때만 해도 괜찮았거든요. 근데 지금 10kg 이상이 쪘잖아요. 그래서 무릎도 아프고 너무 몸이 무거우니까 불편해요. 3년 만에 10kg이 찌며 이곳저곳 안 아픈 곳이 없다는 전양임 씨. 몸무게가 이렇게 많이 늘다 보니까 또 밤에 잘 때 손발이 저려요. 느낌이 이상해서 병원에를 갔더니 병원에서 진찰 결과가 혈압이 높다 그래서요. 지금 혈압약도 먹고 있고 또 고지혈증도 좀 있고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이 살 때문에. 몸에 지방이 쌓이다 못해 혈관에까지 지방이 쌓여 고혈압과 고지혈증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 하루에 1시간은 기본으로 걷는 운동하고 또 이제 밥을 3끼 먹을 걸 2끼로 줄여보기도 했고 근데 잘 안 돼요. 건강 관리가 좀처럼 쉽지 않다는 전양임 씨는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 그런데 관찰 영상에 포착된 특이한 점 하나? 무언가를 끊임없이 먹는다. 먹고 또 먹고 밥에 떡, 빵에 과일까지 그 종류도 다양했다. 드시네요. 글쎄요, 안 먹어야 되는데 또 이렇게 먹고 있어요. 자꾸 입에서 땡기니 어떻게 그거 먹어야 속이 시원한데요. 계속 이렇게 먹고 싶어요. 알고 보니 그녀가 살이 찌는 이유는 넘치는 식탐 때문. 주체할 수 없는 식욕을 잠재우기 위해 물도 마시고 양치질도 해봤지만 그것도 잠시뿐. 어느샌가 음식에 손이 가는 자신을 발견한다고 한다. 넘치는 식욕 때문에 살을 뺄 수 없는 전양임 씨와 나이살 때문에 고민인 차장숙 씨.
과연 그녀들은 살을 뺄 수 있을까? 전문가와 함께 검사를 진행. 그녀들이 살이 찌는 이유부터 파악해보기로 했다. 일단 차장숙 씨는 체지방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로 인해 무릎, 허리 부분까지 관절염이 오게 된 것 같고요. 지금 당장 체중 감량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정량임 씨 역시 체지방량도 많고 고혈압의 고지혈증과 같은 혈관 질환을 앓고 계신데요. 이렇게 드시다간 당뇨의 위험성도 커지기 때문에 반드시 체중 감량이 필요한 위험한 상황입니다. 차장숙 씨의 경우 체지방량이 높고 기초대사량은 떨어져 있는 상태였고 전양임 씨 역시 엄청난 체지방량으로 지금 당장 체중 감량에 들어가야 하는 상태였다. 그녀들이 이토록 살이 찐 이유는 대체 무엇이었을까? 현재 두 분의 건강 상태를 문진과 검사를 통해 진단을 해봤는데요. 두 분 모두 호르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것으로 보입니다. 보입니다. 살이 찌는 이유가 호르몬 때문이다. 먼저 차장숙 씨의 경우 운동과 식단 관리를 하는데도 살이 빠지지 않고 또 검사 결과를 보면 기초대사량이 상당히 낮은 상태입니다. 이건 우리 몸에 아디포넥틴이라는 호르몬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증상으로 보입니다. 아디포넥틴 호르몬은 지방 분해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는데 우리 몸에서 운동했을 때와 마찬가지의 효과를 내는 호르몬입니다. 즉 적절하게 분비되면 가만히 있어도 운동을 하는 것처럼 지방이 연소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아디포넥틴 호르몬이 무너지게 되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져 똑같이 먹고 활동을 해도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체질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여성의 경우 폐경과 함께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면 아디포넥틴 호르몬도 함께 줄어드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이살이 찌는 이유가 바로 아디포넥틴 호르몬 때문이라는 것. 차장숙 씨가 운동을 열심히 함에도 살이 빠지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아디포넥틴 호르몬 부족이었다. 그렇다면 전양임 씨의 경우 어떤 호르몬이 부족한 걸까? 전양임 씨의 경우에는 식욕을 담당하는 렙틴 호르몬과 세로토닌 호르몬의 부족으로 보입니다. 식욕을 억제하는 렙틴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우리 몸에 지방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이 부족하다고 착각하게 돼 계속해서 음식을 찾게 되는 겁니다. 또한 세로토닌 호르몬 균형이 깨지게 되면 계속해서 단 음식이나 탄수화물을 당기게 만들어 탄수화물 중독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꾸만 음식을 찾게 되는 이유가 바로 렙틴 호르몬과 세로토닌 호르몬 부족 때문이라는 것. 그런데 이 호르몬 균형을 맞춰 체중 감량에 도움을 주는 특별한 비법이 있다? 나이살을 부르는 아디포넥틴 호르몬 부족과 식탐을 부르는 렙틴 호르몬과 세로토닌 호르몬 부족. 문제는 이처럼 호르몬의 균형이 깨지면 비만은 물론 질병까지 불러오게 된다는데 비만 호르몬은 몸속 염증을 죽이는 면역세포의 발현에도 관여하기 때문에 호르몬 균형이 깨지게 되면 살이 잘 찌고 병이 잘 드는 체질로 변하게 된다고 한다. 실제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렙틴 호르몬 균형이 깨질 경우 만성염증과 다발성 경화증 등을 악화시키고 특히 유방암, 전립선암, 대장암 등 호르몬 대사와 연결된 장기의 암세포 증식을 촉진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살찌는 겨울 3대 비만 호르몬을 잡아라. 그렇다면 이 호르몬 균형을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식재료는 3대 비만 호르몬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실제 이 식재료를 꾸준히 섭취하자 식욕 억제 호르몬인 렙틴은 상승하고 지방을 태우는 지방 분해 호르몬인 아디포넥틴은 36.2%, 세로토닌은 115.7%나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3대 비만 호르몬을 잡는 방법이 있다? 전문가의 조언 하에 10일간의 실험을 진행해 보기로 했다. 하루 1시간의 운동과 규칙적인 식사,
그리고 전문가가 추천한 특별한 방법을 식단에 활용해 섭취했다. 그렇게 10일이 지나고 두 사람은 어떻게 변했을까? 감추를 담그니까 편안하게 잘 잠가지고요. 몸도 좀 가벼워진 것 같고 살이 좀 빠진 것 같아요. 조금 식탐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느낌에 조금 체중이 빠지지 않나 싶어요. 정말 두 사람의 바람처럼 체중 감량에 성공했을까? 두 분 모두 10일 전보다 체중 감량에 성공했습니다. 차장숙 씨의 경우 기초대사량이 낮고 체지방률이 상당히 높았는데 감소했고요. 체중도 2kg이 감소되었습니다. 전양임 씨 역시 체지방량이 많이 줄었고 기초대사량 역시 증가한 걸로 봤을 때 식단 관리와 운동을 잘 하신 걸로 보입니다. 차장숙 씨의 경우 65.7kg이었던 체중이 63.7kg으로 2kg 감소했고 허리둘레는 약 95cm에서 약 86cm로 9cm나 줄었다. 전영임 씨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체중은 2.6kg 감소, 허리둘레는 99cm에서 91cm로 8cm나 줄어든 것. 고지혈증도 있고 혈압도 있고 건강 상태가 안 좋았는데 이렇게 살이 빠지고 나니 마음이 가볍고 아주 말할 수가 없이 좋죠. 오래도록 이것 때문에 고민 많이 하고 막 그냥 애쓰고 그랬는데 5분에 열심히 그냥 나름대로 노력을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진짜 너무 기분이 좋아요. 10일 만에 놀라운 결과를 일궈낸 특별한 방법. 과연 그 정체는 무엇일까? 바로 시서스입니다.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준 것이 시서스다. 시서스란 인도의 특정 지역에서만 자라는 약용 허브 식물로 인도의 고의학서 아유르베다에 치료제로 기록된 식물인데요. 이 시서스에서 주목해야 할 성분은 퀘르세틴과 이소람네틴 성분입니다. 지방과 탄수화물이 몸에서 흡수되려면 잘게 부숴주는 소화효소가 필요한데 시서스는 그 소화효소 활성을 억제해서 지방 흡수를 방해하고 배출을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한 동물 실험 연구에 의하면 6주간 시서스 추출물 200mg을 섭취하게 한 결과 리파제 억제율이 16%에서 75%로 상승했다고 한다. 그 효능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위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한 가지 실험을 진행해 보기로 했다. 먼저 물과 소화효소인 리파제를 섞은 다음 한쪽에만 시서스를 투입했다. 그런 다음 탄수화물의 대표 주자인 식빵을 넣어 식빵이 얼마나 소화됐는지를 확인해 보기로 했다. 24시간 후 식빵은 어떻게 변했을까?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다. 물과 소화효소만을 넣은 쪽의 식빵은 모두 소화가 돼 흐물흐물해진 반면 시서스를 넣은 식빵은 소화가 되지 않고 단단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시서스 속 퀘르세틴과 이소람네틴 성분이 소화효소인 리파제 활성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줬던 것. 또한 시서스 속 퀘르세틴과 이소람네틴 성분은 지방 합성 억제에 도움을 줘 체중 감량에 도움을 주는데 실제 시서스에는 양파의 약 60배에 달하는 퀘르세틴과 레드와인의 1850배에 달하는 이소람네틴 성분이 들어있었다. 그 덕분에 나쁜 콜레스테롤과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억제해 고혈압, 관절염 같은 만성질환 완화에 도움을 준다고 한다. 실제 인체 실험 결과에 따르면 시서스를 꾸준히 섭취하자 8주 만에 체중은 7.4kg, 체지방은 7.9%, 허리둘레는 8.6cm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체지방량은 2주 후부터 급격히 감소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체중 감량에 도움을 받으려면 시서스를 어떻게 섭취해야 할까? 시서스는 식후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서스의 다양한 성분들은 우리 몸에 들어온 음식물이 지방으로 전환되는 걸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때문에 공복보다는 식사를 한 후에 섭취하면 체중 감량에 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서스 똑똑하게 섭취하는 법. 식후에 섭취하라. 실제 실험자들 역시 식후에 시서스를 섭취했었다. 시서스 속 체중 감량에 도움을 주는 케르시틴 성분과 이소람네틴 성분은 단순히 지방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 크기가 작아지도록 도와주는데요. 실제 동물 실험 결과 체중은 평균 40%, 지방 조직의 무게는 30% 정도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분들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기름진 음식을 먹은 다음 섭취하면 그 흡수율을 높일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먹는 방법은 건강한 지방이 들어있는 우유에 타서 섭취하거나 요구르트, 견과류 등과 함께 섭취하면 그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습니다. 두 실험자 모두 시서스를 우유에 타 섭취하며 체중 감량에 도움을 받았던 것. 시서스 똑똑하게 섭취하는 법. 우유와 함께 섭취하라. 하지만 과다 섭취 시 설사 등 부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하루에 시서스 추출물 기준 300mg을 섭취하는 것이 적당하고, 야생에서 자라는 식물 특성상 식약처 안전성 인증을 받은 원료를 섭취하는 것이 좋다.